이런 시점들을 봤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 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X 비디오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42K 정도 위치하고 있네요. 자, 15분 봉인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쌍바닥이 이렇게 나오고 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눌리고 있는 가운데 호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대로 조정이 끝나고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빠질지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위아래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응을 잘 해야 수익으로 연결되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약속의 10시 반 CPI 발표가 있죠. 자, 연대비는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월별로는 0.1% 상승으로 예측하고 있네요. 사실상 지금 CPI보다는 금리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CPI 때 아마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순간적으로 흔들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14일이 지금 굉장히 다들 주목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14일 새벽 3시에 이렇게 금리 결정이 있고 다들 동결로 예상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 내년 3분기 금리 인하할 듯, 이런 기사들이 여러 개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내년 3분기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했고 미국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만약에 14일에 파월 의장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해보고 있다 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못해도 44K까지는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1시간 보기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채널 안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한 번 더 상승해주지 않을까. 혹시나 알트 물리신 분들은 순식간에 여기서 다 모조리 회복될 겁니다. 여기 위에서 안착을 하고 돌파를 하러 가는 그림 도중에 알트장의 순환매가 또 올 겁니다. 2, 3일간. 이때 다 회복될 거고 오히려 수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해물 ETF에 관한 기사도 계속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매 절차를 논의했다. 수정된 현물 모델은 SC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며, 투자자 관점에서는 현금 모델과 수정된 현물 모델 사이에 큰 가치가 없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ETF는 잘 진행돼 가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 누르기 위해서 이상한 찌라시를 엄청나게 뿌렸더라고요. ETF 거절 가능성, 승인 연기, 거의 확정, 이런 찌라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패닉셀을 유발시켰고, 그때 고래들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다. 그런 거 보면서 이거 결국에는 상승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었죠.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패턴도 형성이 됐고, 그죠? 이런 식으로 회귀형 패턴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강한 상승. 너무 이쁜 그림인데 이렇게 가주지 않겠죠. 아마 오늘 CPI 지수 발표도 조금 괜찮게 난다면 이런 식으로 좀 위아래로 흔들다가 결국에는 이 상방에서 정점을 찍고 눌렸다가 금리 발표할 때 인상한다 이러면 위로 쏠 것이고, 아직 모르겠다면 한 번 더 여기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채널의 하단을 계속해서 두드린다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초강세인 이 추세선을 계속해서 두드린다면 이것 또한 역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가 있는 이유는 이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의 유입을 알아볼 수 있는 리얼라이즈 캡인데 빨간 점선이 8% 라인이거든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거의 다 8%를 찍었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해 줬을 때입니다. 불장은 당연한 거고, 여기 보지 말고 이런 선이 이런 곳 있잖아요. 이런 곳. 지금 이런 곳만 보더라도 여기 닿았을 때는 고점이었거든요. 그죠? 이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지금 현재 기점을 보면은 아직 이 8%에 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나오려면은 이런 식으로 20% 30% 빠지는 조정이 나오려면은 아직 멀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8%에 도달을 해야 어느 정도 이런 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48K에서 50K 사이를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돌파를 해준다면은 이쯤 갔을 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쯤 가면은 급격하게 올라와서 8K 근처까지 가거든. 그러면 이런 큰 조정이 한 번씩 나올 수가 있다. 마이너스 30%에서 40%
천천히 빠지는 이런 그림,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상승 여지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펀딩 비율을 살펴봐야 됩니다. BTC 펀딩 비율이 항상 과열 단계에 있을 때는 이 0.05%에 도달을 해야 과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고점을 찍었었죠. 찍고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죠? 조정 나오고 여기도 조정이 나왔고 찍고 여기도 조정이 나왔고 여기도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기점이라는 거죠. 과열 상태도 아니다. 펀딩 비율을 보면은 오히려 최근에 11월에 상승해줄 때 이때가 더 오히려 펀딩 비율이 높았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11월보다 더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0.05% 근처까지는 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한 번 더 이 근처까지는 가야 된다. 그게 48에서 50K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표들만 봐도 아직까지 시장은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시장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다.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런 과열된 시장이었을 때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고 이번 조정 이후로 곧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을 알려주는 온체인 데이터 지표는 이 숏텀 홀더들의 물량입니다. 이 숏텀 홀더들이 물량을 정리를 했을 때가 항상 반등 시점이었거든요. 이 1보다 낮은 값에 1 근처에 왔을 때는 항상 저점이었다. 저점이라기보다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상승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이 빨간 선 1의 값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이게 반복이거든요. 물론 이때는 조정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숏텀을 봤을 때 이런 구간이 지금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눌려졌을 때 물량을 정리했을 때가 딱 이 기점이죠. 그리고 상승.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정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을 때 이 위로 상승.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눌림이 크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물량들이 다 정리가 된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 다시 빨간 점선 근처까지 왔죠. 이것을 봤을 때 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떨어졌을 때는 가격도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채널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때 이 근처까지 왔을 때 강하게 매수해보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아래로 떨어진다면 더 땡큐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도 더 떨어졌을 때입니다.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이런 시점들을 봤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 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청산이 히트맵인데 44K의 또 포지션들의 물량이 청산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뚝배기를 깨고 조정이 나오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44K는 한 번 더 터치해주면서 결국에는 한 파동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40K부터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 레버리지로 롱을 잡은 사람들이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왜 늘 그랬듯이 한번 쭉 아래로 밀고 다시 상승을 해주죠. 딱 이 그림이네요. 여기서 한번 더 깨지고 여기서 재차 상승.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대응이 됩니다. 진짜 이렇게 가네? 그러면 여기서 담아봐야지. 근데 시나리오를 이렇게 안 짜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중요한 구간은 어디겠습니까? 여기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걸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안착하잖아요. 여기서 강력하게 담으셔야 됩니다. 여기를 뚫고 내려왔다는 거는 여기를 다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눌렸을 때가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이 44K. 이 44K를 돌파를 해야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여기 44K를 돌파를 하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위로 한 번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왜냐?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큰 눌림이 강력하게 나왔었잖아요. 순간적으로. 떨어진 이 기점, 이 시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건 이제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차트를 새롭게 봐야 된다. 하락이 시작됐던 이 시가를 돌파한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큰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을 때 그 시가 돌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거든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좀 경력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연쇄 청산이 일어나고 30% 엄청 빠졌었잖아요. 이때가 시작점이거든요. 이 5월 5일 어린이날 때 나왔던 이 루나 사태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다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구간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딱 루나 사태가 터진 날까지 이 저항선을 그어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기까지 딱 떨어졌었네요. 그러니까 이 40K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보자면 지금 이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은 초강세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도 강세장입니다. 이대로 안으로 들어온다면 여기가 강력한 매수 타점이다. 오히려 좋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려주고 말씀드렸던 이 48K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 상승장부터 22년 하락장까지 고점에서 저점까지 이어봤을 때 반등 구간의 0.618자리가 여기입니다. 공식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까지 찍고 아니면 더 상승하는 척 하다가 여기서 개미들을 다 태우고 크게 여기서 이제 하락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ABC로 빠지는 거죠. 1, 2, 3, 4, 5파 나오고 임펄스 나오고 ABC 100% 이렇게 갈 거라고 확신은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전략을 짜놓고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고, 네,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기서 바로 이거 상승할 거야, 여기서 강하게 뭔가를 들어가지 마시고 안착을 하면서 14일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방향이 나오면 그때 담으셔도 늦지 않다. 어차피 알트 순환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44K를 돌파를 한다면 알트 순환매는 이때부터 더 크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